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25강 해암-옹자, 해암-옹자, 강유무심, 고암-고품, 천해연봉, 해안초지, 거암진해. 산수화 제25강에서 27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145화 해암-옹자, 146화 강류무심, 147화 고암-고품.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45번의 그림은 해암-옹자라고 했습니다. 바다 위에 바위의 웅대한 모습입니다. 바위가 웅대하고 험악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군요. 바다는 너그럽기만 하고 잔잔한 물결을 간간히 내보냅니다. 조그마한 물의 사장이라도 존중합니다. 아래위의 초목도 잔잔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스러운 것이 바위에게는 불만입니다. 한바탕 뒤집어 놓으려다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만두고 주저앉고 늦습니다. 바위 속에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라고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평온을 찾기 바랍니다. 146번의 이 그림은 강유무심입니다. 강의 흐름은 무심하구나 하는 말입니다. 또는 강은 흐른다 무심이라는 말입니다. 남한강 어디쯤인가요? 어디라도 좋아요. 강은 무심히 흐릅니다. 마음을 비우고 신경을 쓰는 것이 없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염려하지 않고 되는 대로 내 자기를 내맡깁니다. 강가의 산이나 언덕, 나무나 풀도 강과 잘 어울리면서 그 자연스러움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주위의 모든 것과 아무 부담 없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분에 넘친 생각을 해봅니다. 147번의 이 그림은 고암고품이라 했습니다. 외로운 바위 높은 품격입니다. 바위산은 높이 올라 품격이 빼어나다고 자랑하고 싶은 차등론자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는 낫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늘은 아예 무시합니다. 바다는 높고 낮은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대등론을 전개합니다. 바위 산이 차동면이 허망하다고 물결을 조금 쳐서 살짝 깨우쳐줍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 성난 파도가 산꼭대기까지 덮일 것을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148화 천해연봉, 149화 해안초지, 150화 거암진해. 3점 감상하실 순서입니다. 148번의 이 그림은 천해연봉이라 했습니다. 하늘 끝 이어진 봉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산수의 변신을 생각합시다. 물은 샘, 개울, 강, 호수 등으로 변신하다가 바다가 되어 크나큰 자태를 자랑하니 산이 기가 질려 경쟁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산수는 함께 있고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상극을 결판내지 말고 상생의 의를 살려야 합니다.
산봉우리가 우뚝우뚝 서서 하늘 끝 저쪽에서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는 것을 바다는 몸을 낮춘 채 칭송하려고 합니다. 149번의 이 그림은 해안 초지입니다. 바닷가 풀이 난 땅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들쭉나지마 하지만 그래도 평평한 땅에 짧은 풀들이 옹기종이 많이 놀아서 바다와 보조를 맞춥니다. 바람이 불 때는 함께 눕고 계절의 향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상의 내막은 알 수 없으니 갑갑하군요. 바다는 속을 보여주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저만침 물러납니다. 150번의 이 그림은 거암 진해입니다. 큰 바위가 바다를 누른다는 말입니다. 큰 바위가 바다를 누르고 있는 것이 외형인가요? 겉보기인가? 실상인가? 실제로 그런 것이야. 바다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어도 바다는 사나운 짓을 하지 못하게 타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바위가 높고 험하다고 우쭐대도 바다는 나무리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 아닌가요? 바위가 저 멀리 아득하게 뻗어난다고 자랑해도 바다는 말리지 않고 얼마든지 더 나갈 수 있게 길을 훤하게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